예, 안녕하세요. 미분적 분학 1, 어,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맨 처음에 2주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3주로 한다, 이렇게 연장이 되고, 또 이제 지난주에 4주차까지 하겠다,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방침을 내린 것 같아요. 뭐 초유의 사태인데, 예, 저도 좀 당혹스러워요. 한 몇 주, 한 2, 3주 하다 보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일단은 앞으로 상황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힘들기도 하고 또 불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4주차 강의로서 오늘 할 부분은 5.2절입니다. 그래서 definite integral. 우리말로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적분이죠.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어쨌든 정의부터 해서 좀 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definite integral이 뭐냐? 함수 fx가 있고요. 이게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합시다. continuous.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실수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그림으로 보면 뭐 이제 대략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n등분을 합시다. n등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뭐 x0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x1, x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xn-1, 마지막 b는 xn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델타 x를 그 n등분한 그 쪼개어진 구간의 길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길이는 b-a만큼의 길이를 n으로 나눈 만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구간에서 점을 하나 고릅시다. 각각의 구간 예를 들어서 xi-1에서 i-1에서 xi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구간인 거죠? 이게 i번째 구간인 거죠? 여기서 임의로 점을 하나 골라요. select 임의로 하나 골라서 그리고 xi 스타 이렇게 이름을 줍시다.
뭐 여기 임의로 골랐으니까 여기가 뭐 x1 스타 그쵸? x2 스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xn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산할 거냐면 이 각 구간에서 우리가 선택한 점 xi 스타에 대한 함수 값을 취해요. 이거를 구간의 길이 델타 x에다가 곱해요. 이거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합을 해요. 1부터 n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값 곱하기 델타 x는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에서는 이 구간의 길이 곱하기 여기서 함수값 여기 이제 함수값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곱하면은 사실은 f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어진 값은 제가 지금 여기 밑변의 길이가 델타 x고 높이는 fxi 스타인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여기가 x2 스타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여기는 되겠죠? 그럼 이 값들을 다 합한 다음에 그럼 여기 그려진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물론 이제 f가 0보다 큰 경우 f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n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에 대해서 극한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n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러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값의 합이 우리가 구간을 점점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구간을 점점 잘게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을 우리가 a부터 b까지 함수 f의 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definite integral of f 어디서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 책에 그러니까 379페이지에 어디를 볼까요? 그 의미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더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리만 썸이라고 해요. 이 용어는 뭐 꼭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이걸 이 극한값을 이것의 정적 분한 값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정의라면 이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뭐냐면 각각의 구간에서 우리가 점을 샘플 포인트라고 하는데 xi 스타를 임의로 골랐죠. 그 구간 안에 있는 점을 아무 점이나 고르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 없이. 근데 이거는 어떤 정해진 하나의 값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적분 값이라는 거는. 그럼 이걸 임의로 이렇게 골랐는데 값이 항상 똑같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문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극한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적분 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적분 값이 항상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책에 theorem 3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함수가 연속이면,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이 값은 항상 정적분 값은 존재한다. 다시 얘기해서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theorem 3번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증하는 겁니다.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이 정적분 값은 항상 존재한다. 저기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 theorem을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증명하지는 않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 이게 증명을 보고 싶으시면 아마 수학과 2학년의 고등미적분학 시간에 아마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일단 미분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하는 것이 일단은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 되겠지만 이 theorem 자체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값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샘플 포인트를 임의로 선택한 거에 대한 의문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구간을 보면 뭐 그거는 제가 일단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가면서 샘플 포인트를 임의로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샘플 포인트를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이 값이 달라지겠죠. 샘플 포인트를 여기를 잡으면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고, 샘플 포인트를 요거를 잡으면 더 큰 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렇지만 포인트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간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구간이 점점 잘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구간이 점점 작아지면 나중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쪼개어진 구간의 끝점, 양 끝점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렇죠? 같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이 점점 작아져서 양 끝점이 같아지는 지경에 이르면은 사실은 어때요? 그러면은 샘플 포인트 자체도, 샘플 포인트 함수값 자체도, 그러니까 구간이 작아지니까 샘플 포인트 자체도 이 양 끝점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양 끝점의 점점 값이 같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구간의 길이가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샘플 포인트를 어디서 선택하느냐는 나중에 극한을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다,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런 원리적인 거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그래서 뭐 구간을 크게 두 개로 나눴다. 두 개로 나눴다라면 무슨 사각형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샘플 포인트가 4개가 된다. 4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또 되겠죠. 뭐 샘플 포인트가 8개가 된다. 그러면은 네,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그림 5번하고 그림 7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림 5번에 보면 그때는 샘플 포인트가 거기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구간으로 쪼갰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직사각형들의 합이 나타내는 그 영역하고,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림 7번을 보면 아주 잘게 쪼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각형들의 합이 나타내는 영역하고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곡선과 x축 사이에 둘러싸인 영역이 점점 차이가 줄어들어서 비슷해지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럽시다. a부터 b까지. 그러면 여기를 영역을 r이라 그러면 r의 면적은 a부터 b까지 이 함수의 정적분 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진짜로 여기 이 면적값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냐? 원리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진짜로 같은 거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를 보면 사실은 사각형의 면적은 우리가 정의가 돼 있죠. 그렇죠? 가로와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곱. 삼각형은 이 직사각형의 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게 면적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임의의 어떤 이런 영역이 있을 때 이거의 면적값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면적의 정의를 배우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면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무엇이겠구나 하는 그런 센스는 있어요. 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무엇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직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직관이고 정확하게 면적이 무엇이냐 정의한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간을 점점 잘게 쪼개서 나오는 직사각형들이 나타내는 영역과 그 다음에
본래 이 곡선과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이 점점 n이 무한대로 가면 비슷해진다, 같아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 영역의 면적이라는 거는 이 정적분 값으로 정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정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란 무엇이냐, 그냥 정적분을 해서 얻은 값으로 이제부터는 정의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근데 책에 챕터 그러니까 384페이지에 보면 미드포인트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조금 전에 봤듯이 정적분이라는 거는 요런 리만 썸의 극한값으로 정의가 됐었죠. 그럼 실제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곤란하죠, 계산하기가.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항상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에 이미 n에 대해서 요 썸의 어떤 일반식 같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일반식의 극한값을 얻으면 되니까. 근데 또 일반식을 얻었다 해서 항상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식을 얻어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잘 구해줄 수도 있고 못 구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더 나쁜 경우는 요것에 일반식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n마다 다 어떤 값이 달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n에 대해서 이 값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은 그의 극한값 구하는 것도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반식을 얻어내서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0부터 3까지 요거를 봅시다. 여기서 이제 fx가 x3승 빼기 6x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보면은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0일 때 있고 0부터 어디까지요? 3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6일 때 또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면 다시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0부터 3까지를 n등분 해야 되겠죠. 그렇죠? 0부터 3까지를 n등분 하는데 샘플 포인트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뭐예요? 일단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어때요?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정적분 값은 있어요. 극한값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극한값을 알아내는 게 문제니까. 샘플 포인트는 임의로 취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음대로 취해도 되니까 편한 걸로 합시다. 각 구간의 시작점을 샘플 포인트로 합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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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죠? 그러니까 xi 스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n분의 시작이 아니고 여기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n분의 3 n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샘플 포인트를 각 구간의 끝점으로 합시다. 그래서 끝점으로 하면 n분의 3의 i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fxi 스타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는 뭐가 되죠? 델타 x는 n분의 3 빼기 0이니까 n분의 3이죠. 그러면 n분의 3 i의 3승 빼기 6의 n분의 3의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쓰면 이 부분은 서메이션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n분의 3은 앞에다 곱할게요. 곱하고 i가 1부터 n까지 n분의 3i의 3승 빼기 n분의 3i 이렇게 되겠죠. 6을 곱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요거의 서메이션 먼저 계산을 하면 이건 n하고 3은 뭐 i하고 관계없으니까 밖으로 뺍시다. i의 3승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1부터 n까지 3승 값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식을 알죠? 요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에 서메이션을 계산하면 n분의 6은 밖으로 빼고 뭐 3도 밖으로 뺍시다. 3도 밖으로 빼고 i죠. 그렇죠? 1부터 n까지 i를 더한 합한 거니까 이 부분만 생각하면 이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계산을 하면 n분의 3의 n의 3승의 3의 3승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 4 빼기 n분의 18 곱하기 2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요 부분은 그냥 81이 될 거고요. 81분의 요거 해서 4. 그 다음에 여기는 n의 4승이 있죠. 그쵸?
그러면 n의 4승을 여기다가 하면은 이렇게 제곱 이렇게 상쇄되고, 그럼 n분의 1을 n의 제곱을 요 안에 n의 제곱분의 1을 이 안에 곱하면 되니까 1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뒤에 부분들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27이죠. 27에 1 더하기 n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극한을 계산하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0, 이것도 0. 그러니까 답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분의 81 빼기 27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일반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에 n에 대한 일반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반식을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얻어냈기 때문에 된 거죠. 갑자기 바람 소리가 많이 나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일반식을 얻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극한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구하죠. 구할 방법이 없죠. 그럼 값을 정확히 못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뭐 꽝 대신 닭이라고 근사값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근사값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여기 있는 n을 뭐 충분히 큰 값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n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아마 100만, 1000만, 억,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n이 크면 클수록에 이 정적분 값에 가까운 근사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사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각 구간에서 샘플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데 샘플 포인트를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것도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 샘플 포인트를 어디서 구할까? 가운데는 우리가 별로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양 끝점에서 제일 앞에 있는 점이나 제일 끝에 있는 점을 샘플 포인트로 구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럽시다. 그러면 구간을 빼놓고 뭐 제일 앞에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함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샘플 포인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 오차가 날 텐데 함수가 아래쪽으로 볼록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요만큼. 함수가 위쪽으로 볼록하다 그러면 오차가 요만큼이니까 볼록한 쪽이 더 넓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할 때는 또 뭐 오른쪽으로 할 때는 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샘플 포인트를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이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볼록하면 왼쪽을 샘플 포인트로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아래쪽으로 볼록하다 그러면 오른쪽을 샘플 포인트로 가지면 더 손해가 많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양 끝점을 하다 보면 그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오차가 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함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뭐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아주 극단적으로 오차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회피하자,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냥 골치 아프게 이런저런 경우 가리지 말고 그냥 샘플 포인트를 양 끝점의 가운데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모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볼록한 것도 있고 뭐 오목한 것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샘플 포인트 룰이라는 거는 샘플 포인트를 뭐로 잡냐 하면 그 구간의 양 끝점의 평균값, 가운데 있는 점으로 하자. 이게 샘플 포인트 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학에서 뭘 할 때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완벽한 해나 계산법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근사값을 구할 텐데, 근사값을 구할 때는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샘플 포인트 룰이라는 거는 미드 포인트 룰이요. 죄송합니다. 미드 포인트 룰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을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지금 저기 정적분과 구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식을 이렇게 잘 구해서 구한 경우에는 그 일반식의 극한값을 취하는 거를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근사치를 구해야 된다. 그렇죠? 쪼개는 그 n 값을 충분히 크게 해서 컴퓨터 같은 걸로 근사치를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미적분학 완에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최대한 정적분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캘큘러스예요. 미분 적분을 계산하는 것, 또는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계산하는 것, 이게 이제 이 과목의 목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한 정적분의 성질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의 385페이지에 보면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적분 하는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상수값을 곱한 것. 이게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이게 저도 이 컴퓨터 화면에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정적분 하는데 정적분의 대상이 되는 게 그냥 상수함수예요.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B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번 써보면 부터 n까지 i 스타의 n분의 b-a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항상 값이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i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그냥
c에다가 n의 b 빼기 a 곱한 거를 n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 곱하기 b 마이너스 a만 남죠? 그럼 뭐 극한값 취할 게 없죠. 그죠? n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적분을 계산하는데 정적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가 뭐냐면 함수 f, 함수 g 두 개를 더해서 만든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의대로 써보면 스타 gxi 스타에 n의 b-a 이렇게 된 값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함수 f하고 함수 g가 연속이다 그러면 각각의 정적분 값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정적분 값은 이렇게 한 거의 값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것의 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극한을 두 분을 따로따로 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f에 대해서 따로 극한값이 한 것, g에 대해서 따로 극한값이 한 것이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극한 다룰 때 두 함수 값, 두 값의 합의 극한값을 따지는데 각각의 값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합한 거의 극한값은 따로따로 한 것의 합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센스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꼭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라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에다가 상수값을 곱한 경우도 c를 곱했다 합시다. 상수값을 곱한 경우도 c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또 어떤 함수의 극한값을 생각하는데 그 극한값이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의 극한값이다. 그럴 때는 그 원래 함수 자체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에다가 그 함수의 극한값에다가 그 상수를 곱한 거와 같다 그랬죠. 그 원리를 생각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죠. 요것과 요게 A부터 B까지인데 요걸 바꿔서 B부터 A까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왼쪽에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할 때 다 똑같아요. 어디만 달라져요? 이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경우는 구간의 길이 값이 n분의 b-a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n분의 a-b가 되겠죠. 구간을 나누는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 곱해주는 요 델타 x에 해당하는 값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서메이션에서 보면 그냥 두 개가 부호 차이만 나는 거예요. 어느 게 플러스가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차이는 부호만큼 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에서 A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어때요? 쪼갤 게 없죠? 구간의 길이가 0인 거죠. 그러니까 델타 X가 이때는 항상 0인 게 돼버리니까 이 값은 그냥 0이라고 해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구간이 A부터 B까지 있고 여기에 임의의 구간, 여기에 임의의 점 C가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극한값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렇게 n등분하는 거죠. n등분하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걸 등분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A부터 B까지 전체를 잘게 나누는 거지만 여기 C를 기준으로 해서 A부터 C까지를 잘게 나눠서 서메이션 하고 C부터 B까지를 잘게 나눠서 서메이션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두 개가 차이가 있을까요? 구간을 나누는 방식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잘게 나눠서 구간의 길이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A, B 사이에다가 또 다른 값 C를 끼워 넣어서 여기 따로 계산하면 A부터 C까지 정적분, 여기 따로 계산하면 이거는 C부터 B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C가 A와 B 사이였는데 만약에 C가 A와 B 사이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B 오른쪽에 있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A와 C를 기준으로 보면 A부터 C까지, 제가 안에 이 극한표 저기 함수 표시는 안 할게요. A부터 C까지 정적분한 거는 A부터 B까지 한 거 더하기 B부터 C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A부터 C까지 한 것에서 B에서 C까지 한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B하고 C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A, B, C,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위의 식하고 똑같죠? 결국 이 공식은 꼭 C가 A와 B 사이에 있지 않아도 C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알겠죠? C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적분 값은 이제 B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B가 A보다 큰 거죠. 그러면 델타 X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요 샘플 포인트의 함수 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결국 이 서메이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극한값을 취하는데 그 극한의 대상이 되는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극한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수열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수열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값이.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한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극한값이 마이너스면 그럼 중간에 여기 이 fx가 이 수열이 여기 가까워지는 거니까 아주 그 수열의 끝부분에 가면 이 값에 접근해야 되니까 언젠간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f의 값이 함수 g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fx 빼기 gx를 하면
요게 어때요? f 값이 g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 빼기 g 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위에 5번에 의해서 어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은 따로따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함수의 값은 F쪽을 정적분한 것이 G를 정적분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질 거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값이 하한이 있어요. 함수의 값이 적어도 이 a부터 b까지의 모든 x에 대해서 함수의 값이 어떤 상수 small n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상수 large n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럽시다. 그럼 이 6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적분 값은 똑같이 정적분하는 거죠. m도 상수함수라고 생각하고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그냥 m에다가 b-a 곱한 거. 요거는 m에다가 b-a 곱한 거죠. 결국 이 정적분값의 하한이 하나 얻어지고 정적분값의 상한도 하나 얻어지죠.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성질을 아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별달리 뭐 이렇게 연습할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예제를 하나 봅시다. 자, 이게 정적분이 있는데 0부터 1까지 정적분인데 대상이 되는 함수가 exponential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에요. 이 값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estimate 하라 그랬어요. estimate이라는 거는 이제 대략 값이 어떻게 되는지 추정해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0부터 1까지 생각을 하면 x가 0일 때 이 함수는 값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이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그림을 좀 제가 잘못 그렸네요. 0일 때는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함수는 근데 증가함수인가요? 감소함수인가요?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2의 x 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익스포넨셜 함수 자체는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분모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서 2분의 1승까지 얘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주어진 적분 구간에서 함수의 값은 커봐야 1, 작아봐야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값이 얼마죠? 요거는 1이 될 거고 요거는 2분의 AB가 아니고 0, 1이죠. 0, 1이니까 2분의 1 빼기 0 해서 2분의 1이다. 그래서 정적분 값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 상한하한을 구할 수 있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요걸로 4주차 강의에
4주차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4주차의 두 번째 강의 5.3절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자, 그것을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끝.